안녕하세요. 땡스에두입니다. 질문과 대화로 알아보는 그림책 활용 기후위기 대응 수업 오차시입니다. 야호! 네. 그림책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16에서 21쪽 4차시 수업을 진행했고요.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을 확장한 수업으로 5, 6차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삶으로 확장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림책은 읽지 않고 바로 수업을 하나요? 그렇죠. 책을 읽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흐름도를 살펴보니 이미 과제로 제공된 학습지가 있네요. 사전 과제를 통해서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류를 살펴보는 수업이군요. 네, 4차시 수업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조사했죠. 학습지를 보니까 햇반, 김 포장지, 배달음식 용기, 두부통, 과자 봉지 등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학습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플라스틱의 종류를 배우는 수업은 아니에요. 이게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배출되는지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구입한 제품명을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이 과제 학습지에 적혀 있는 짝의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공책에 옮겨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량까지 작성합니다. 우리 집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짝의 집까지 공책에 적어보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생들 공책을 살펴보니 여러 명의 학생을 만나서 각각 짝의 집에서 배출한 플라스틱명을 썼는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학생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뭐 시장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장을 보고 그것을 분리 배출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제품들이 집에서 소비되고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게다가 이 조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소비된 제품도 굉장히 가정마다 한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짝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보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죠. 그렇네요. 예를 들면 바디워시 같이 통 그런 거는 한 달 이상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시기가 뭐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이 배출을 하는 걸 통해서 샴푸통, 그리고 뭐 바디워시, 세제통 이렇게 다양한 용기가 배출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책을 보시면 6명의 짝을 바꾸어가면서 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다 작성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활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가장 많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류를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근데 김통, 두부통, 집집마다 다른데 이걸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김통, 두부통, 햇반 이런 애들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을 담은 일회용 용기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음, 정말 이게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마트용 일회용품으로 하나로 묶고 음, 배달 음식으로 나오는 일회용품들 있으니까 배달 용기 또 일상에서 배출되는 비닐류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샴푸통이나 다회용 용기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을 묶어서 그냥 생활용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음료수나 생수 페트병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 물티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총칭해서 기타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7개의 묶음으로 종류를 구분해서 수량을 기입하게 했죠. 이제 이때 짝과 함께 통계를 내고 이제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만난 6명의 짝의 집의 플라스틱 수량과 옆 짝이 만나서 6명을 또 조사했잖아요.
이 두 네. 개를 합쳐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내가 만난 거 6명, 짝이 6명 함께 하니까 총 12명이 합계가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합치게 되면 한 반이 24명이라 하면 표집군이 비율의 50%나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네. 한 반에 24명이 학생이 있다고 보면 2명이 짝이 함께 통계를 내면 표집이 12명이 되잖아요. 또 음, 다른 2명의 짝들도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 활동을 할 텐데 짝이 겹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통계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의 음, 우리 반 애들 것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계를 다 아이들끼리 각제를 내고 나면 이제 우리 반 전체 통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활동하는 게 아이엠그라운드 놀이입니다. 음, 아이엠그라운드 놀이 어떻게 하세요? 아이엠그라운드 뭐 하기.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배출 1위 뭐 이렇게 하면 자 대답을 하죠. 그럼 뭐 한 친구는 비닐 선생님 해보실래요? 네. 비닐 배달 용기. 그렇죠. 그다음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그 숫자가 학생들이 말한 것을 수량을 칠판에 체크하시면 순위가 음, 결정되죠. 그래서 네. 사실 뭐 학생들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손들 필요도 없이 재밌는 놀이로 1위, 2위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IM 그라운드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는 종류를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바로 학생들이요. 이게 수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음. 물티슈 계속 나오거든요. 물티슈 뭐 또는 배달 용기 배달 용기 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수량을 체크하시면 칠판에 딱 보입니다. 아, 이 반에서는 배달 용기가 1위네. 이 음, 반은 마트용 일회용품이 1위네. 음. 그래서 제가 마트용 일회용품이 많이 나온 반에는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님들이 요리를 많이 해주시나 보다. 배달 용기가 많이 나온 반은 네네네. 배달, 비닐류가 1, 2위를 다투는 반들도 많았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아이언그라운드를 다 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그냥 이게 우리 반에 배달 용기가 1등이야. 비닐이 음, 1등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배출된 순위를 보고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질문 만들기를 활용을 하네요. 진짜 좋네요. 애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배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음,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또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마무리는 언제나 학습 내면화인 배움 글쓰기입니다. 학생들이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배달 용기는 점점 늘어가고 온 세상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차 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5, 6차 시 같은 경우에는 연차 시를 좀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6차 시에는 분리 배출을 좀 정확하게 배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 실제로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실상에서 학생들이 또 해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6차시 수업을 할 때는 그린피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분리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라면 스프 용기에 있는 소금기가 기계에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학생들의 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샴푸통 안에 있는 펌프하는 게 있잖아요. 이 네. 디펜서를 빼서 분리해야 된다. 그 음,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이 기계를 전부 다 망가뜨려서 되지 음, 않는데요. 그래서 밑에 통은 씻어서 분리 배출하고 위에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근데 음, 아이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음, 그냥 버렸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또 영상 속에 보시면은 막 전화기도 분리한데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조금 경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설명을 해보고 그걸 가정에 가서 부모님께 꼭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4차 시는 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차 시에는 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많다는 걸 알고 또 이번 6차 시까지 분리 배출하는 방법으로 연결이 되는 수업이네요. 학생들이 분리 배출의 중요성까지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또 쓰레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 근데 썩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책을 보시면 플라스틱 이야기가 한 단계를 건너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연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 플라스틱 있는 부분을 먼저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뭐가 되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돼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위험하게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배출이 되고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 그림책을 다시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